이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영리와 비영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 설립 목적이죠. 그 설립 목적은 영리는 돈을 벌어서 수익 창출을 해서 그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하지만 비영리는 설립 목적이 그 목적이 학술, 예술, 기회, 종교, 자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처음부터 목적이 달라. 이해하시겠죠? 즉 영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목적이고 비영리는 좋은 활동, 공익 활동을 할 게 목적이야. 아니면 우리들끼리의 목적이 있던지. 돈 버는 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 목적 자체는. 이해하셨어요? 비영리 어려운 거 아니야. 사단을 하나 만들어. 우리 앞에 5명이서 비영리 하나 만드는 거야. 목적 돈 버는 게 아니야. 목적 뭐 하면 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술 먹자. 이게 비영리야 여러분들. 목적은 돈 쓰는 거야. 다 비영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는 거야. 쓰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5이서 회비 다 각자 1,000만 원씩 넣어서 5천 만든 다음에 우리 한 달에 진하게 술 한 번씩 먹는 거야. 죽을 때까지. 비영리야. 이해하시겠어요? 주무관청에 인허가 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비영리야 이게 본질은. 그쵸? 근데 우리가 모였어 이제. 이게 단체겠지. 그러면 승인 안다도 우리가 이런 거 정관으로 있고 저기다 해놓고서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야 1,000만 원씩 넣었어. 5천을 넣었는데 한 2년 지나가니까 거의 오링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더 출연해가지고 또 먹자 이렇게 하기엔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야. 야 이거 가지고 우리 주식 한번 하자. 거기서 나오는 배당이나 매매 차익을 가지고 우리 술 먹자 이렇게 하는 거야. 비영리가. 그게 이해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먹자 한 거지. 그런데 거기에 세금을 내야 되냐 이거지. 영리법인 주식 투자해서 돈 벌면 세금을 내는데 비영리 세금 내야 되냐 이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낼 수 있지. 아니 그러면 우리는 주식할 거면 무조건 다 비영리로 만드는 거 아니야. 경쟁에 침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쟁 그러니까 비영리는 과세를 안 하고 영리만 과세하면 조세 중립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쟁에 있어서 불공평을 야기하기 때문에. 좋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술 먹는 거 말고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 5이서 진짜 좋은 마음으로 불이웃을 돕자. 우리 어린이 청소년 장학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거기에다도 세금 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잖아. 아니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하는데 그걸 하겠다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런 경우는 우리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 쓰는 돈 있죠? 그 비용 처리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번 거 좋아. 쓰면 유동화 전문회사처럼 쓰는 돈을 다 비용 처리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목적 사업에 쓰는 돈을. 근데 여러분 이게 본질이야. 쓰는 돈을 비용 처리해 주는데 돈이라는 게 먼저 벌고 나서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었을 때 과세를 해버리면 쓸 때 비용 처리해봐야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쓸 때 비용 처리해 주는데 미리 해주는 거야. 미리.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새끼가 안 써. 이 비영리가 안 쓰면 추징하면 되는 거고 5년 동안 기다려줬잖아. 그 안에 쓰면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비영리의 본질인 겁니다. 비영리. 그래서 비영리도 과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해. 조세 중립성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결국은 영리고 그렇지 않은 게 비영리예요.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자, 동그라미 1, 2, 3 있죠? 요거 암기하세요. 요거. 조까지 외우는 건 아니고 자, 큰 개념. 암기를 또 다 야, 너 민법 32조냐 31조냐 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거기 보시면 일단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법은 아니야. 상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은 영리예요. 영리.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야. 두 번째, 학교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근데 그게 뭐랑 유사한 거예요? 민법에 따른 법인과 유사한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거지.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법인격은 없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 세 가지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요거 암기.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농협, 수협 이런 데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런 데들을 영리로 할까 비영리로 할까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선생님 농협이 비영리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걔네들 장난 아니던데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신협 걔네들이 비영리예요? 여러분들 놀랍게 비영리야, 비영리. 어? 농협은 우리 농민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거야. 근데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진짜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농협은 단위조합이 있고 중앙회가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단위조합 같은 거 돈 많이 가진 놈이 짱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돈 많이 가진 놈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선거로 뽑잖아. 선거로. 단위조합장. 이해하셨어요? 선거로 뽑는 거야. 비영리니까. 이해하셨어요? 선거로 뽑아. 선거로. 이게 결정적 차이지. 근데 이런 농협들은 뭐 상장도 돼 있어. 심지어. 돈 낸 놈 따로 회원 따로야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돈 낸 놈들한테는 또 뭘 해줘? 아니 이게 장난이 아닌 돈을 굴리잖아. 그러니까 회원은 회원대로 있고 돈 낸 놈들은 또 낸 놈들 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가 고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배해 줄 수 있어. 돈 낸 애들한테. 회원들도 돈을 낼 수 있고. 분배를 해주는데 그렇다면 분배를 해주면 또 영리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법은 얘네들을 아예 비영리로 의제해주고 있어요. 이해하셔서 농협 같은 경우는 아예 의제해주고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 2에 가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말이 좀 어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법인이 농협 같은데 농협. 지금 우리 비영리 법인을 보고 있잖아 조문이. 그럼 농협 등이 아닌 데로서 주주나 출자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법인은 제외라고 돼 있지. 그럼 농협은 살아남는 거죠? 의미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러면 3번에 보면 양가로 3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두 번째 줄에 법인의 전 재산에 대하여 구성원이 지분을 갖고 잉여금을 종국적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했다면 영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비영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농협,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수협 뭐 이런 데 있죠. 수협이 한 4해 전에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럼 우리가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실익은 무엇이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거기 교재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역시 마찬가지야. 영리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하지만 비영리는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자 봐요. 우리끼리 다 같이 법인 하나 만들어서 술 먹는 법인이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인 비영리 승인이 안 나. 참고로 우리끼리 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꽂았어. 이해하시겠어요? 뭐 출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회비를 계속 걷어. 쉽게 하면 우리끼리 회비 걷는 거야. 회비. 그럼 목적 사업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처음부터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들어온 거잖아. 그런 거는 과세할 이유가 처음부터 없어.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가 있는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을 받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종교단체에서 헌금 같은 거 들어올 수 있잖아. 헌금. 그거는 처음부터 수익사업이 아니야. 목적사업이야. 목적사업. 이해하셨어요? 처음부터 목적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비영리법인이 그렇게 자산수증 이익을 갖잖아요. 원래 증여세 내는 거야. 증여세. 그런데 공익법인 있죠? 공익법인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조항이 있잖아. 과세가액 불산이. 의미 이해하시겠죠? 종교단체는 거기에 또 특례가 있어. 원래 과세가액 불산입하면은 사후관리가 되게 복잡하거든. 근데 종교단체 면제가 돼 있어 다. 그래서 안 내는 거고 뭐 어쨌든 그래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내는 거야. 비영리법인은. 즉 과세법인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순자산 증가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수익사업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내는 거지. 왜? 목적 사업에 쓰면 비용 처리를 해줄 거니까. 심지어 미리 비용 처리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야 원래. 근데 미리 해주는 거야 미리. 이해하시겠죠? 비용 처리해 주는 거야.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여러분들 좋은 일하는 게 자기 목적 사업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비영리 단체에다 쓰는 것도 같은 목적 사업 범주야. 그래서 고유 목적 사업 지출금이나 지정 기부금 똑같이 보는 거야. 근데 법정 기부금은 어때? 이건 자신의 목적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어렵다니까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목적 사업 범주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리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낼 때 비용이야 낼 때. 그래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같은 건 법정 기부금만 조정을 하지 지정 기부금은 조정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나중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양가로 5번. 비영리법인 좋은 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근데 거기 둘째에서 내가 좀만 설명해 드리면 그거는 밑에 걸 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비영리법인 과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좋은 일 할 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세 원칙으로 삼는 이유는요. 조세 중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미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영리법인과 경쟁 관계가 있는 이상 조세 중립성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과세는 해야 돼. 불균형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좋은 일을 한다면 다시 빼주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시험 공부하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들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보면은 설정률이 이자 배당 소득은 100%죠. 다른 소득은 100%가 아니잖아. 뭐 50% 이렇지. 단순한 거야. 이자 배당 왜 100% 하냐면 그건 경쟁이 없는 거야. 경쟁이. 여윳돈은 그냥 넣어놓는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 보상일 뿐이야.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사업소득 쪽은 경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만 한도를 두고 있는 거야. 조금은 내라. 그리고 어느 쪽은 우리 여기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 비경쟁 사업들은 100% 다 면제해 주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